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캘큘러스 이제 두 번째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의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예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x가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을 1을 주고요. 1과 2 사이에서는 x 빼기 1이라는 함수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쉽게 그릴 수 있죠. x가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함수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1에서 2까지는 지금 이 점에서 2,1, 이 점까지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불연속이죠. 이 x는 1에서요. 이때 이 대문자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0부터 x까지 이 f를 정적분한 값을 대문자 fx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소위 그 소문자 f의 에어리어 펑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부터 x니까요.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다고 하면 0부터 x니까 이제 이 구간에 포함되는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x가 만약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이니까 이걸 이제 다 포함하고 여기까지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x는 0부터 원하는 x까지의 넓이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 시간에는 소문자 f의 에어리어 펑션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짐작하다시피 x에 따라서 이 대문자 f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x가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이제 설명했지만 이 부분의 넓이가 되니까 쉽게 x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가 1과 2 사이라고 하면 범위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 부분은 다 더해지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1부터 x까지인데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값이 1이고요. 1부터 x까지는 t 빼기 1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식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관찰할 수 있는데 x는 1에서의 먼저 좌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이제 x가 되니까 이 값은 이제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x가 1보다 크면서 다가가면 이제 이걸 대입해야 되는데 2분의 1 빼기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여기 값도 재미있게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값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소문자 f는 한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였는데 이 에어리어 펑션 f는 연속이 되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원래 함수가 불연속인데 이 에어리어 펑션은 연속입니다. 이러한 일이 항상 벌어지는가? 이제 그것에 관련된 것이 사실은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캘큘러스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단 함수 f는 인테그러블이라는 이 조건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정의했던 것처럼 에어리어 펑션 이 f를 a부터 x까지 이 f의 인테그럴 값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이 x 역시 a와 b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단 소문자 f가 인테그러블이면 이 대문자 f가 이 구간에서 연속함수가 된다. 즉, 이 아까 앞의 예제에서 이 소문자 f가 불연속인데 이 대문자 f가 연속이 되었잖아요. 그것의 근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f가 인테그러블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 f가 연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 이 소문자 f가 인테그러블이다. 이 조건으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괄호에서 유니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티뉴어스 뿐만이 아니라 더 강한 조건인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까지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따 증명할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f가 인테그러블일 때 컨티뉴어스라고 했는데요. f가 컨티뉴어스까지 되면 이 c라는 점에서요. 이 대문자 f가 이 컨티뉴어스를 이제 넘어서서 c에서 디퍼런셔블까지 된다는 뜻입니다. 즉 대문자 f'c가 소문자 fc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가지 내용이 아직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몇 개 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 f가 전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인데요. 일단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 정의가 잘 되느냐, 즉 이 정적분이 잘 정의가 되느냐,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즉 a부터 x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a부터 x라는 것은 이 전체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포함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인테그러블이면 작은 구간에서도 인테그러블이다. 네, 이건 우리가 6.2.3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인 건 걱정 없기 때문에 이 정적분은 잘 정의가 돼서 이 에어리어 펑션은 잘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대문자 f를 우리는 이 소문자 f의 에어리어 펑션이라고 부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f가 어떤 점에서 컨티뉴어스가 되면 이 대문자 f'C가 소문자 f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보면 c가 아니라 x에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뭐 기호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걸 이제 x로 미분한다는 뜻은 이 정적분을 x로 미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값과 뭐가 같냐면 지금 c를 x로 바꾸니까요. fx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활용했던 이 식이죠. 아마 그렇게 기억했을 겁니다. 어떤 함수를 정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된다. 그런데 이때 이 조건이 뭐냐면 이 함수 f가 연속이어야 된다. 이 조건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봤더니 결국은 이 소문자 f가 대문자 f'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문자 f가 결국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f가 컨티뉴어스가 되면 이 에어리어 펑션이 이 소문자 f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주어진 f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여기를 보니까 f가 연속함수가 되면 이 연속함수 f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항상 존재하고 그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바로 이 f의 에어리어 펑션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식은 우리가 계산할 때 미적분학 때부터 잘 활용했겠지만 이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해석학 시간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펑션은 항상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갖고 있고 그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에어리어 펑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름을 3 function spaces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함수 그 개념을 생각하면 인테그러블이라는 게 있고요. 컨티뉴어스라는 게 있고요. 디퍼런셔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이 펑션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장 작은 것이 사실은 디퍼런셔블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디퍼런셔블 펑션이면 컨티뉴어스잖아요. 그래서 디퍼런셔블보다 이제 더 큰 개념이 뭐가 있느냐면 컨티뉴어스 펑션, 연속함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연속함수이면 또 인테그러블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 이제 더 큰 개념이 뭐가 있느냐면 인테그러블 펑션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면 소문자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이 되면 대문자 f가 컨티뉴어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문자 f가 인테그러블이면 대문자 f가 컨티뉴어스다. 이게 포함 관계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문자 f가 여기에 있으면 그것의 이제 에어리어 펑션은 컨티뉴어스다. 이 안으로 이렇게 성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f가 이제 컨티뉴어스가 되면 소문자 f가 디퍼런셔블이다. 즉 소문자 f가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 펑션 스페이스에 있으면 이제 에어리어 펑션은 디퍼런셔블 펑션이 된다. 즉 이 에어리어 펑션을 하면 함수의 성질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예제가 적기 때문에 더 좋은 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러블 펑션의 에어리어 펑션은 컨티뉴어스가 되고 컨티뉴어 펑션의 에어리어 펑션은 디퍼런셔블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에어리어 펑션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도 거의 비슷한 그 철학을 공부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테그러블 펑션에 대해서 엄밀하게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은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이니까 일단 바운디드 펑션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운디드 펑션이라는 성질로부터 어떤 양수 m이 존재하고요. 이건 이제 컨스턴트죠. 모든 t에 대해서 ft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은 m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구간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두 개를 이제 선택했을 때 x보다는 y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가 뭡니까? 대문자 f가 연속인 걸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fy 빼기 대문자 fx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어리어 펑션이니까 a부터 y까지 f를 정적분한 거고요. 요거는 a부터 x까지 f를 정적분한 것입니다. 지금 요것에 이제 크기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요렇게 되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요. 이 사이에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a부터 y까지 이렇게 넓이를 계산한 것이고 여기는 a부터 x를 계산한 거니까 뭐 직관적으로 이 부분이 남을 것 같죠.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아마 정리 6.2.3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정리 6.2.3에 의해서 그때 이제 이 적분 구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A부터 Y까지 적분하는 것은 A부터 X까지 그리고 X부터 Y까지 적분한 것으로 합으로 쪼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쪼개고 나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상쇄돼서 X부터 Y까지 F를 정적분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더 정확한 표현은 theorem 6.2.2인데요. 이게 뭐였냐면 인테그럴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였어요. 네, 아마 기억날 겁니다. 요 절대값을 안으로 넣어주면 이 정적분 값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ft의 절대값이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n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러면 상수가 되니까 y 빼기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는데 립시츠 펑션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어요. 립시츠의 정의가 뭐였느냐면 그냥 fy 빼기 fx의 크기를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어떤 컨스턴트 곱하기 y 빼기 x의 크기로 이렇게 바운디드가 된다는 것이었죠. 지금은 이제 원래 여기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범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립시츠 펑션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theorem 4.3.3 우리가 해석학 1에서 배웠던 이 정리가 뭐였느냐면 f가 립시츠이면 f가 자동으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유니폼리까지는 필요 없지만 더 강한 조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소문자 f가 연속일 때 이 대문자 f가 그 C에서 미분 가능이고 대문자 f'C가 소문자 fC가 된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이제 동친식은 다음 극한과 같습니다. 일단 한쪽 극한만 생각해 볼게요. h가 0 플러스 즉 우극한을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 f'C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대문자 fc 더하기 h 빼기 fc 요걸 계산해서 h로 나눈 다음에 요걸 이제 h를 원래 우극한 좌극한 0으로 이제 양쪽 극한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우극한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극한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만약 존재하면 이 값이 요거잖아요. 그런데 이 값이 소문자 fc가 되는 것을 보이면 이 등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하는 거죠. 대문자 f가 디퍼런셔블이다. 그리고 그것의 디리버티브 값이 소문자 fc와 같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증명해보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h라는 값을 우리가 양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우극한을 생각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보여야 되니까 대문자 fc 더하기 h 빼기 fc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이게 에어리어 펑션이니까 a부터 c 더하기 h 그리고 a부터 c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분리해서 빼보면 c부터 c 더하기 h까지 정적분인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값에서 요 값을 뺀 값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h분의 fc 더하기 h 빼기 fc 요 값에서 fc를 한번 뺀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값은 위에서 계산했죠? h분의 1 곱하기 c부터 c 더하기 h ft d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그 계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fc인데요. 여기 c부터 c 더하기 h 정적분으로 똑같이 바꾸어 보면 fc는 상수니까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이 전체 계산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게 상수니까 fc에다가 지금 이 구간의 길이 h 이렇게 값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fc니까 h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양쪽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지금 h분의 1도 같고 적분 구간도 같아요. 그래서 h분의 1로 묶어주고 적분 구간도 이렇게 같고 가운데 ft와 fc 이것의 차이만 오겠습니다. 그래서 ft 빼기 fc를 이 구간에서 정적분 한 다음에 h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뭡니까? 이걸 이제 절대값을 했을 때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이 f가 c에서 컨티뉴어스다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걸 이제 쓰기 위해서 우리 엡실론 델타 정의를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t 빼기 c의 이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t 빼기 fc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보통은 여기가 이제 임의의 양수가 오는데 그냥 이 정의에서는 엡실론으로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가 c에서 연속이니까 지금 여기가 c가 오고 여기도 이제 fc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계산한 이제 이것 빼기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 즉 마지막에 엡실론으로 이제 줄일 수 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h가 0 플러스니까 0으로 이제 다가갈 때니까 h가 굉장히 작은 양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가 굉장히 작은 양수라는 것은 h가 어떤 양수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델타가 이제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가 델타보다 작은 양수라고 하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것은 조금 전에 요 값이었거든요. 요거 h분의 1에다가 c부터 c 더하기 h까지 요 함수를 적분하는 거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인테그럴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한 번 더 써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절대값이 밖에 있으면 안으로 넣어주면 값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생기고 절대값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t 빼기 fc의 절대값, 네, 이제 이 값이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을 보세요. t가 지금 c부터 c 더하기 h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c가 지금 여기 있고요. c 더하기 h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h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c 더하기 델타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t가 지금 이 범위에 만약 있으면 결국은 이 범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있다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ft 빼기 fc의 크기를 엡실론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이 값이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엡실론으로 바꿔보면 이 정적분 값이 이 값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상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분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1 나누기 h가 앞에 있고요. 요게 엡실론이 앞으로 오고 지금 이 값은 h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 뺀 거예요. 그래서 h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h가 0과 델타 사이일 때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것의 크기를 계산했더니 엡실론보다 작게 되더라. 즉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이죠. 왜냐하면 0보다 큰 것만 계산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값의 극한이 요것이다. 비슷하게 h가 0의 왼쪽으로 갈 때도 뭐 거의 비슷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양쪽 극한이 같기 때문에 이 대문자 f가 c에서 디퍼런셔블 미분 가능하고 대문자 f'c는 소문자 fc와 같아진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사실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뭐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사실만 강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f가 연속 함수가 되면 이것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항상 존재하고 그 함수는 실제로는 에어리어 펑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시간 오늘까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가지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